안녕하십니까. 물의 비밀 워터 시크릿 미네랄의 역설. 자, 2강입니다. 물의 비밀 워터 시크릿 미네랄의 역설. 자, 이 참고 자료는 울산 MBC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미네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정류수에 대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를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이 좋을까요? 자연 상태의 맑은 물,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물, 이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함유된 물과 그렇지 않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 자, 우리 일상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통 주류 막걸리. 자, 이 막걸리는 이제 단순한 술이 아니라 건강 음료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막걸리 애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걸리 먹고 가는 날은 회사에서 전혀 업무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주 먹는다고요. 자, 막걸리 제조의 이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바로 물입니다. 각기 다른 물을 사용해서 막걸리를 빚어보기로 했는데요. 천연 자연수와 수돗물 그리고 정수기물 세 가지를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막걸리를 빚었습니다. 자, 고도밥을 짓고요. 그 다음 이제 살과 누르고 똑같은 것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자, 막걸리 제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단지 물이 달랐던 거예요. 자, 이범량 연구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주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유명한 술은 물이 좋은 지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물이 발효 과정이라든지 술 맛에 가장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수돗물을 사용한 것에서는 저렇게 발효가 됐고 정수기물은 저렇게 나왔고 천연 자연수는 저렇게 발효가 됐습니다. 자, 발효 과정에서 이미 물에 따른 차이가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연 자연수와 수돗물은 발효가 활발한 데 비해서 정수기물은 발효가 더디게 이루어지는데 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모 상태가 어떨까 봤더니 천연 자연수에서는 저렇게 효모 상태가 좋았고 정수기물은 보시다시피 아주 밋밋합니다. 자, 미네랄을 함유한 물과 정수기 물의 차이가 확인했는데요. 배문철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물은 효모 정식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정식도 빠르고 총 유산균 수도 이제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세 종류 막걸리를 빚어냈어요. 자, 이들 완제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분포가 어떨까 하고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유산균 숫자를 세어봤어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 비해서 미네랄이 함유된 물로 빚은 막걸리에는 3배 정도 높은 유산균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수기 물로 빚은 것은 그만큼 유산균이 이제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 물라는 역삼투압 정수물에는 1.23, 자, 미네랄 워터를 한 것은 3.49, 이렇게 3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미네랄이 이제 있을 때 발효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풍미가 좋고 맛이 깊어진다든지 또 미네랄이 없다고 발효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네랄이 들어가면 발효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네랄 물과 그것이 없는 정수기 물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자, 각기 다른 물을 이용해서 콩나물을 길러보기로 했습니다. 자, 콩은 동일한 국산 품종을 가지고 했고요. 강태범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에 따라서 pH도 조금 이제 다르고 물이 함유하고 있는 미네랄 종류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식물 성장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어요. 자,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콩을 이제 일일이 개수를 세워서 약 250개 이제 이 콩나물 기른데 들어간 콩의 개수가 250개 동일한 조건에서 다양한 물을 이용한 콩나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일주일 후에 이제 콩나물이 눈에 띌 정도로 자랐는데요. 정수기 물에 자란 콩나물은 저렇게 더디 자랐고 미네랄 워터를 먹은 콩나물은 똑같은 조건인데 저렇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각각의 물에서 자란 콩나물은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네랄 물과 정수기 물의 차이는 아주 컸죠.
그래서 물의 미네랄 함유량은 콩나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생각한다고 강태본 총장이 말씀하셨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물의 경우가 콩나물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왜냐면 미네랄 워터에서는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적은 콩나물 성장률이 훨씬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성장률의 차이만 있을까? 자, 콩나물에 그 함유된 비타민 C를 또 비교를 해봤어요. 역시 정수기 물에서 자란 콩나물과 미네랄이 함유된 물 그리고 수돗물, 이제 이 콩나물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들 콩나물 사료를 이제 원심 분리기에 넣고 분석을 했어요. 자, 정수기 물에서 자란 콩나물은 비타민 C 함유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네랄 워터 1 보세요. 13.22죠. 미네랄 워터 2 보니까 12.883이죠. 근데 역삼투압은 11.889 이렇게 비타민 C도 이제 역시 함량이 낮다는 거죠. 자, 강태본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물에 따라서 콩나물의 성장 속도도 다르고 비타민 C 함량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섭취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고요. 자연에 가까운 물을 섭취하는 것이 식물이나 사람에게 좋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셨습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오랫동안 마실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데 까닭모를 두통과 불면증, 이제 이런 것으로 병원을 찾은 30대 임효정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 워터를 먹고 불면증도 치료하고 두통도 치료하고 뭐 편두통도 치료했다 그랬잖아요. 그 상관관계 있는 거예요. 가정과학과 유병은 교수는 원인도 뚜렷하지 않는 이런 증상에 대해 미네랄과의 연관성을 주목했습니다. 자, 임효정 씨의 그 모발을 채취해서 미네랄 검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가 예상대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미네랄 부족 현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나 불면증의 원인도 미네랄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편두통을 고칠 수 있다. 맨 1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의 실험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 틀림없이 편두통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유병현 교수님은 마그네슘이 그 상대적으로 이제 칼슘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근육통이라든지 두통 이런 통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담백하고 골고루 색깔이 있는 천연적인 것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도 물은 아무리 먹어도 해롭지 않다고 앞에서 그 강의에서 얘기를 했죠. 그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효정 씨의 일상이 어떨까? 자, 채 돌이 지나지 않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이제 그분인데요. 정수기를 설치해뒀어요. 이 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음식조리도 사용하고 딸에게 먹이는 분유에도 이 정수기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전혀 없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입니다. 자, 이 물로 탄 우유는 먹여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김용원 박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다른 반찬이나 음식을 통해서 미네랄을 보충하지만 특히 우유나 젖을 먹는 어린 영아들에게는 학동기 아이들이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칼슘이나 포타슘, 지금 이제 이 칼륨을 포타슘이라 그러는데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원소가 이제 이 포타슘이라는 거죠. 아연, 철분, 요드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상당히 결핍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 기능에 이상을 가져온다든지 성장에 지연이 온다든지 성격 형성에 이상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임영정 씨는 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고집했을까요? 자, 수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수기 물의 수질에 대한 믿음. 수질은 정말 역삼투압으로 해서 다 걸러내기 때문에 아주 좋게 나옵니다. 뭐 수돗물이 뭐 89, 90 막 이렇게 나오는 것에 비하면 이건 뭐 1, 2 ppm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많이 나와야 이제 정수기 물은 뭐 수돗물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역삼투압으로 다 중급속 걸러내고 뭐 정류수 상태에서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임효정 씨가 수돗물보다 뭔가를 걸러서 나온다는 기분에 수돗물이 들어오는 수조가 이제 깨끗하지 않고 이제 더러우니까 거기에서 또 오염된 것도 있고 ppm도 좀 높으니까 그래서 정수기 물을 더 애호하게 된다는 거죠. 자,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것이 건녀가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 물을 오랫동안 음용해온 이유입니다. 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또 다른 중년 환자를 봤는데 미네랄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역시 모발을 채취해서 분석을 했는데 자, 그럼 이분은 어떤 물을 마셔왔을까요? 자, 미네랄이 부족한 환자가 얘기합니다. 정수기 사용한 지 오래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10년 동안 그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마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뭔가 이제 몸에 이상이 안 나타나면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물을 계속 이제 먹었으니까 몸이 이제 나빠지는 거죠. 10년 이상 꾸준히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마셔온 이 환자가 이것이 그의 정상의 원인이 됐을까? 자, 유병현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세포 대사들이 그것에 맞춰 돌아가고 있는데 산성화된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다 깨지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못하거나 또 깨져서 방충되면 이 같은 증상들이 어느 정도 심한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역삼투압 방식의 이 물을 정수기 물을 먹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전부 다 좀 변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먹을수록 그 병이 더 심화되고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다 이런 물을 먹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님이 자, 이분이 국제물학회 미네랄 연구팀에 있는 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산성인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인체에 미네랄이 공급되지 않으면 특히 몸의 pH를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네랄인 중탄산염이 공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탄산염을 공급하면 pH가 조절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네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네랄 부족이 암과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세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를 입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암은 세포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암세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세포 중에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 암세포가 되죠. 인체 세포 조직을 채취해서 미네랄이 함유된 물과 또 수돗물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서 이걸 배양을 해봤어요. 무균 배양실에서 세포를 배양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배양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봤어요. 그런데 이 세포들 사이에 차이가 아주 크게 목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수기 물하고 미네랄 워터하고 수돗물 세 가지를 했는데 붉은색을 띠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붉은색이 있으세요? 그렇죠. 미네랄 워터죠. 미네랄 물에서 배양된 세포가 정수기 물에서 배양된 세포보다 훨씬 붉게 나타났습니다. 자, 미네랄 물의 세포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세포에 비해 훨씬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미네랄은 세포의 건강과도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죠. 그래서 정수기 물, 수돗물 다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정수기 물보다는 차라리 수돗물이 낫다. 근데 수돗물은 중금속이 너무 많으니까 못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네랄 워터를 가까이 하고 이제 건강을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님이요. 세포 바깥에 미네랄이
없는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세포에서 미네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건강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미네랄 워터는 0.918인데 비해서 역삼투압 정수물은 0.716이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미네랄이 없는 물은 인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자, 의류의 생존 한계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수돗물과 미네랄이 없고 pH가 산성인 역삼투압 정수기를 각각 준비해서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자, 하나는 수돗물, 그 다음에 미네랄이 없는 이 뭐죠? 정수기 물, 이거를 해갖고 이제 물고기를 넣었는데 24시간 하루 만에 놀란 현상이 목격이 됐습니다. 수돗물의 경우 물고기가 모두 살아있는데 반해서 정수기 물의 경우에는 10마리 중에 8마리가 다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임한규 박사님이요, 인체나 물고기가 필요한 그러한 미량 성분이나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담수어나 해수 같은 경우는 물을 먹거나 또 소변으로 배출을 하거나 이온을 항상 섭취해서 몸 안에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은 그런 이온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사육되는 물고기는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수도권이와 이런 고기를 먹으면 사람 인체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미네랄이 없는 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생물에 대해서 콩나물 기른 것 등등 이렇게 해서 식물과 사람과 이 동물하고도 이렇게 다 같이 연결해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모든 실험은 사실을 어떤 팩트를 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물에 관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일강버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야,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인식을 하시고 다음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또 앞에서 살펴보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